한인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는데 양쪽에게 공통 질문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공약에 관련해서 이제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치안 관련 문제인데요. 일단은 굉장히 교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언제 저녁 시간이 되거나 아베샤든지 백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너무나 위협을 느끼고 너무 자주 이렇게 또 이런 범죄 상황이 발생하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교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양국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호성 부모님께서 발표해 주십시오. 예, 한인의 차원의 항범 관련 조직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참고로 하여 보다 확실한 대책을 계속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의 납부자가 점점 많아지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운영의 폭을 좀 넓힐 수도 있겠고 공급의 지원금도 많은 부분을 치안 유지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이 질문도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스스로 공동체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병행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유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있어서 한 가지 구체적 예를 말씀드리자면 한인타운의 1인 방법초소를 12월 중에 확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베다라다라 온세 지역도 지역 상조와 구체적 협력 방안을 합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 개인적 수고는 정말 아끼지 않을 각오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범위 내의 또 질문이긴 합니다. 치안 관련인데 어떤 사소 문제가 생겨도 교민 사이 내에 법정 싸움이라든지 그런 좀 안 좋은 사례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현지 사회에 또 나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법정 분쟁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고 어떻게 또 소화시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경훈께서 먼저. 솔직히 밝힙니다만 이 문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교민 간 첨예한 대립으로 법정에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히 화해 중재할 기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유로 운영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활동했기 때문에 교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덕망 있는 인사들을 포함해서 교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화해 조정위원회 같은 비상설 기구를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예,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 문제를 한인회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한인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되면은 당연히 조정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좀 답변들이 두 분 다 조금 짧은 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추가 질문을 드리는데 재소자와 출소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많이 또 여러 문제가 있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케이스도 있지만 그 재소자 출소자들이 또 다시 한인사회의 이제 공포 분위기라든지 또 다시 한번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고 항상 긴장감을 겪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호성 후보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분들의 나름대로 안중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제가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서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대사가 돼서도 이 문제로 영사회의 때 제가 몇 번 참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거 사실 요즘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세자들이 몇 분 계신데 저도 사실은 쭉 눈여겨와서 보았는데 그분들의 사실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우리 교민 사이가 포옹아니보다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민 여론이 어떤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상 앞으로 계속 어떤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점이 있으면 도와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 이 치안이나 이런 쪽의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다음은 이제 마약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었습니다. 뭐 현지 사회도 많이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인데 마약이 너무나 이제 청소년들께까지도 쉽게 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 범죄와 연결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인 사회도 전혀 예외가 아닌 부분들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마약에 관한 그런 어떤 대책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발표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네. 그전에도 이 마약 문제 때문에 제가 경찰서를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부모 몰래 사실 마약을 구입해서 흡연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몇 번 온 적이 있는데 마약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노소 전 계층의 문제고 특정 나라만의 문제도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전 지구상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선행돼야 될 점은 가정에서부터 청소년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마약의 폐해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치료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지 말라는 말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마약에 빠져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부모의 관심이 따르지 못한 데 있습니다. 내 자식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믿는 확신부터 지워야 합니다. 마약을 할 수도 있다는 긍정 아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선도가 병행되었을 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그들의 갈등을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와 후세들을 타이를 수 있는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며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마약과 같은 환각성 물질에 빠져들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호성 의원님. 청소년들의 비행이 즉 술, 도박, 마약, 성문제 나쁘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창 자신의 인격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한국인과 아르헨티나로서의 그 정치성의 혼란 속에 공부와 친구 또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쾌락이라도 쉽게 빠지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같은 그룹의 친구들과 공감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 운동장이라든가 음악 축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한국인면서 아르헨티나를 이해할 수 있는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약 문제는 전문의와 상담이 꼭 필요한 상황이므로 해당 부서에 본인과 가족을 연계시켜주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강의 회비나 교민 모금을 조금 해서라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